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네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운이 7, 노력이 3 정도 필요하다는 말로 제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때가 안 맞고 운이 안 따라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게으르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시운을 잘 만나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 되돌아보니 운칠기삼이란 말에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운세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운에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타고난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옛 어른들도 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일의 끝자리로 자신이 어떤 운을 타고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일 풍수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학자가 얘기하는 태어난 날로 알아보는 운세와 또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의 대박나는 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내 생일에는 금전운, 건강운 등 어떤 운이 관련 깊은지와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수는 점성술도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인데요.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 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풍수에는 생일 풍수도 있는데 생일 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수신비에 의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 시대에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이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중국의 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생일 풍수를 이용하여 관시를 맺기도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7000년간 내려온 생일 풍수란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태어난 날의 끝자리 수로 성격과 운명을 읽는 생일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력생일 기준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키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작 면에서는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한 마리 늑대와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만큼 고집도 세고 자칫 돈을 모으는데 힘들 수는 있으나 귀인을 통해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의 첫걸음에 강함으로 계절로는 봄에,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2일, 12일, 22일에 태어난 사람. 음과 양, 안과 박.
일이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 그러므로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타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 있습니다.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 관계 일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성향이 있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도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굉장히 비상하며 돈복도 타고났기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야무진 듯하면서도 물어터진 듯한 게 단점이다 보니 어렵게 돈을 모았다 싶으면 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3일, 13일,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단 인기 때문에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로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은 채우기 힘든 돈그릇을 타고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물복이 있게 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 사신상은 북쪽엔 현무,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작이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사신상이라고 합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 않는 행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과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제멋대로이며 사방팔방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타입이므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며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심적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에 태어난 사람. 목화토, 금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지도자 타입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이 오게티입니다. 가족운은 좋으며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타고난 돈그릇이 크기도 하고 장사의 소질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으며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너무 돈을 쫓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 역의 8개를 만드는 6개의 성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여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며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단 26일생은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누군가는 내 돈복을 채워주는 때가 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중림칠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여성도 칠대양 각지를 넘나들며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흥정에 약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칠전팔기. 역경에 강한 성격으로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며 팔면육비로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면육비란 8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혼자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의 숫자라고 하며 만년이 행복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도 재물복이 많습니다. 단 28일생은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돈이 쌓이는 대기만성형 타입입니다. 돈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는 구를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왔으며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등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긴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9일생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돈 그릇과 욕심도 적당하며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버는 타입입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성 문제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격은 온순하여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힘을 안 들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물복은 좋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그 운은 더 상승합니다. 본인의 생일 끝자리로 보는 생일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고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요. 운의 변화는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나쁜 운도 노력해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그 또한 세상사 이치이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되돌리는 개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이미 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역시 난 안 되라고 계속 암시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운은 항상 기운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듯이 운이 좋다고 말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 운이 나빠지게 됩니다. 말에는 자기 실현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의 차이가 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고 스스로 좋은 기운을 발산해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다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가급적 허용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쌓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도 시인이 지금까지 한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여행은 열악한 환경,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평꾼 친구와 함께한 인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를 두고 여행 중간에 도망쳤다는 고백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누군가를 두어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는 인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나가야 좋은 기운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운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된 곳은 정돈이 안 되어 어지럽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의 기도를 하는 것도 개운템을 놓는 것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길이 닿지 않아 더럽혀진 그림액자, 오랫동안 입지 않아 그저 장롱 속에만 걸려있는 철진한 옷 등은 죽은 기운에 해당됩니다. 종종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랍 속에 넣어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계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며 순환해야 하는 물건이므로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버리기가 아깝다면 자주 빨래를 해서 입거나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연과 계절이 때가 되면 변화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은 조금씩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멈춰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덕을 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좋은 운까지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집 치우기가 귀찮은 사람은 스스로 운을 좋지 않게 만드는 중입니다. 청소와 관리는 좋은 운으로 만드는 일상의 기본 수칙입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 철학으로 운둔근을 제시했었습니다. 우선 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둔함과 흉운도 버텨내는 근성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내 꽃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난 뒤에 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개운법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틀림없이 운이 변하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을 맞아 2024년에 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대박나는 띠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기존의 힘든 시기를 지나 새롭게 도약하고 잘 되는 시기입니다.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성취운 등 횡재수가 커집니다. 또한 승진운도 좋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고 도화의 끼가 많으므로 왕성한 활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2024년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일이 많은 한 해가 됩니다. 대박나는 띠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하여 굴곡진 기복을 뛰어넘고 2024년도에 크게 대박나는 띠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며 기회를 맞이하는 성취운이 높은데요.
횡재수가 커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력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재물운, 건강운, 성취운 인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나는 띠 세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날 삼재까지 오느라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3월과 7월에 큰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갑진년엔 여러모로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박나는 띠 네 번째는 닭띠입니다.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재물운과 귀인을 만나는 시기인데다가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까지 겹쳐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도와줄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시작조차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닭띠분들은 갑진년에는 상승운을 타고 꼭 대박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용기 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는 띠 마지막은 토끼띠입니다. 2024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매우 길한 해입니다. 합격 문서, 자격증, 집문서 등을 말하는 문서운이 높아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즈음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운이 트이고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소원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 노후의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관심에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처음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 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고급스럽고 속칭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함부로 대해지지가 않고 마음이 숙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여유나 외적인 부분에서 귀티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경우가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티가 나는 걸까요? 우리도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만은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돈 버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자신감 있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말에서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거나 경박한 비속어를 자주 쓰는 사람이 귀티가 나진 않겠죠. 보통은 말을 강조하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비속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본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스러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남들을 재미나게 합니다. 유머도 남을 비하해서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거나 남을 치켜 세워주면서도 재치 있게 하거나 상황을 우습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고급스럽게 구사합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사용하죠. 또 이런 분들은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났을 때조차도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죠. 그만큼 본인의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말투도 귀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말을 더듬거나 어리숙하게 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악센트가 강하고 투박하거나 횡설수설하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게 되죠. 귀티나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좋은 어조로 얘기합니다. 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인데 음담패설 같은 유머를 하는데도 전혀 상스럽지 않고 품위 있게 느껴지는 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야한 농담을 하는 분들은 그런 끈적거리거나 음탕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격이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 그런 끈적거림이 전혀 없이 뽀송뽀송한데 그런 우스운 상황만 가져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같은 말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외모가 귀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 있거나 머리가 떡져 있는데 귀티가 나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밝은 낯빛과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귀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폭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잘 자는 습관 등이 모여서 그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고난 미남 미녀는 아니더라도 자기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누가 봐도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 사람들에게 어떤 선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인간관계만 남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때론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특히 불확실한 문제에 있어서는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양한 취향이 있는 만큼 억지로 취향을 강요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빛, 손짓, 말투를 잘 인지하고 완벽하게 디테일을 파악해 상대의 속마음을 녹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경계를 지켜 관용을 베풉니다. 매사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해 주면서 자신의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도 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절제하게 쏟아내면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친해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물러서고 들어설 때를 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세가 바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부가 팔리며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면서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의 험담은 아껴서 듣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향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험담이 과장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과장해서 듣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은 축소되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남의 험담을 아껴서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 험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결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그만둡시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말한 사람에게 굴욕감을 안겨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러나 결코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릴 여지를 찾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대화에 참여할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성숙함과 깊이 있는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쿠셔너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헤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낍니다.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됩니다. 귀티나는 사람 특징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귀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의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믿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귀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 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사람 자체의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극복도 더 빠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귀티 나는 사람은 일에서도 성실하고 자기관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만들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 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요. 반면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재되어야 합니다. 귀티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초년에서 청년기까지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말년의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초년운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중년운, 말년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운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일평생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운의 특성상 항상 좋은 운이기는 힘듭니다. 이는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더디게 가던 사람이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죠.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를 풍요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이를 따라하셔야 말년에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새해에는 좋은 운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초년고생이 따릅니다. 말년운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 초년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나는 금방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년부터 운이 빨리 찾아오게 되어 젊은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면 자만해지고 또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요. 평생 지금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이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로 이 시기에는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년 중년의 금융 공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년에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곧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2번째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가졌거나 좋은 운이 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요.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늘 산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는데 이는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차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말년운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입과 행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세 번째는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된 중년의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말년운은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중년의 나이는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탄탄하게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많은 노력으로 재물과 인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재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다음에 올 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물을 걷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네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말년에 돈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말하셔야 운이 트이게 됩니다. 초년운, 중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호연지기를 행하셔야 합니다.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후천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다섯 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 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이 꽃길이 될 수도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초년에 많이 겪었기 때문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곁에 좋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해로운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는 노후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에는 분명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아닌 인연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년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사 사주팔자에 관하여 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사람은 많으나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니 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쌓지 않고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며 선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죠. 각자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될까요?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모여들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인배는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소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게 언상이라고 할 정도로 운을 부르는 요소 중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언상은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 관상을 바꾸는 것이 있으나 좋은 관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언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 말에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상은 관상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알려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어찌됐든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조악하다면 언상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저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5번째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작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여유롭게 유지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운을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작은 행운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합니다. 예컨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들어낼 최고의 상인데요.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옵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세요.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해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과 자식운, 건강운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운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다음 3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깁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패션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호하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반드시 2모작, 3모작까지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초년에 운이 좋았던 분들이시라도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시고 말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소망하는 일들 이루시고 걱정거리 없는 평온한 날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후의 지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